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고소의 전략입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하루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정치판은 국민들의 상상 초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 매우 중요하지만 거대한 조직이 움직이면서 국정을 사실상 농락했던 양평 게이트 문제는 또 어디 갔습니까? 모든 문제가 바로 범죄 행위였다. 이런 사실 하나하나를 알고 있으면서 워낙 많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상규명 촉구를 요구하는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지만 단 한 발자국도 그 문제 해결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를 가장 깊이 있게 들여보고 몸으로 뛰면서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고 계신 정말로 정의로운 국회의원 한 분 모셨습니다. 강덕구 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역구가 안양 만안구십니다. 그죠? 안양 만안구입니다. 예. 자, 양평 게이트 생각이 가장 먼저 납니다. 지난 1년 동안 양평 게이트를 밝히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강덕구 의원께서 국회 기자회견장 그리고 또 양평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싸워 오셨는데 일단 소회는 어떠신가요? 6월 28일이 저희들이 첫 기자회견을 한 지가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 안진걸 소장이 저희 의원실에서 그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자료를 주면서 여러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자회견 포함해서 같이 진상규명하자고 얘기했을 때 반응을 보이는 의원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넘기고 보니까는 이거는 제가 그 지난 대선 때 양평 공무지구 관련된 자료와 거의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6월 28일 첫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체적 진실이 한 95%, 96%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누가 왜 버튼을 눌렀냐. 그리고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관여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것만 남은 건데 이거를 국정조사 또는 뭐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라는 게 저는 마지막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제 그렇게 노력하신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성과가 좀 적다. 아니면 국민들이 엄청나게 호응했는데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왜 검찰은 경찰은 움직이지 않고 있느냐. 양평 게이트 누가 보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증거가 70%, 80%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 이것은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정조사 때 그리고 또 특위 때 상당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버튼을 누른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그 관련돼 있냐 안 돼 있냐 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데 저는 용산에서 또 용산과 관련된 그야말로 권력 카르텔에서 지금 이걸 맡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양평 게이트는 아무것도 법적으로 책임자가 처벌을 받거나 수사가 진행된 바가 없다라는 점을 이제 여러분들 아시고 오늘 본격적으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강덕구 의원 이렇게 모신 이유는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받아안고 윤석열 김건희 관련된 게이트를 끝까지 파고 있는 현장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자, 최상병 특검법 이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통과를 했고요. 어저께 이제 필리버스터 하면서 주진우 의원입니다. 서울법대 검사 출신이면서 해운대 갑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당선됐고 윤석열 대통령 누구보다 가깝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자, 최상병 죽음을 군대 장비가 파손된 것을 비유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비유를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군 장비, 군의 도구가
국가 훼손된 것과 비교하느냐 이렇게 해서 충격을 받았는데 의원님은 어떠셨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정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비유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젊은 우리 청년들이 그야말로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그야말로 군인의 사명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한 명의 죽음을 그야말로 장비 파손으로 규정했다라는 것은 국민의 분노 그리고 이 정권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검사 출신들은 원래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인식을 하느냐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 법대 출신.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 출마한 사람이 다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환상을 완전히 깬다. 서울대 법대 출신 검사가 정말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걸 국민들이 보고는 야 도대체 세상의 지도자라는 게 뭐냐.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저는 교차를 하더라고요. 원래 정치권에 들어가면 다 서울대 법대 출신 검사들은 그렇게 돼버립니까? 저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서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수저 출신에다가 그리고 한평생 검사로 살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고 특수부 출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라는 건 어쨌거나 자기네들은 그 우월적 입장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저편에 있는 사람들이고 저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수사 대상이고 자기네들이 국가를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국민으로서 역할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국민이 역사의 주체고 그리고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체라는 걸 동의 안 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을 그야말로 옛날에 극단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개되지만도 못한 그런 그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말이 바뀐 거지만 국민들을 도구로 바라보는 그야말로 장비 파손이라고 딱 하는 거랑 개돼지로 바라보는 거랑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열받는 거죠. 그 분노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바라보는 인식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된 그 우리 소추안이 지금 청원인이 120만이 넘었다라는 게 이 정권에 대한 분노가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역사의 주체인 시민들과 그리고 윤석열 정권 포함해서 이 소수의 세력들과의 거대한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별로 부끄러워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저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국민이라고 늘 목소리를 외치면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국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과연 국민이란 무엇인가? 근본 이 질문을 이제 던질고 있어서 야, 참 놀랍다. 예, 그러니까 국민을 관리의 대상, 통제의 대상, 통치의 대상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또 본질에는 우리 그 김병주 의원이 그 한미일동맹 관련해서 발언을 네. 세게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웃었잖아요. 네. 그런 거랑 같은 거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가 세상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은 통치의 대상이고 그리고 한일 동맹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틀의 역사적 인식들을 갖고 있고 그 틀 속에서 대한민국을 우리가 중심이 되었고 통치해야 된다라는 통치라는 관점에서 우리 대상인 국민들을 그야말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그랬습니까? 정치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경기도 의원부터 이제 예. 지금 이제 국회 들어오신 지도 이제 이번에 몇 년째십니까? 지금 저는 이제 한 5년째죠. 5년째고 예. 재선 국회의원 하셨고 아니 제가 삼선 도의원을 했고요. 삼선 도의회장을 도의원 했고 연정부지사를 했고 연정부지사를 했고 지금 국회 들어와서도 이제 재선을 하셨으니까 예. 지금까지 만나봤던 보수 진영의 정치 세력 국민의힘 원래 이랬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바뀌었습니까? 저는 본질적으로 전두환 정권 때 그리고 또 노태우 정권 때 노태우 정권 때는 약간 뭐 낮은 듯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본질은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 더 우경화되고 그리고 더 국민을 그야말로 통치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정치는 인정 안 하고 이런 식의 내부적인 합의가 공고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의 기본적인 입장, 본질은 검찰 또 감사원 그리고 우리 국가권익위원회 주요 권력기관을 통해서 국민들 통치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그 인식하에서 검찰 출신들 검사들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 인식의 토대하에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외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미 관계도 그렇지만 한일 동맹이라는 기본적인 입장, 뭐 예를 들면 그 잘못 정리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입장 속에서 큰 틀에서 외교 원칙, 한미일 동맹이라는 큰 틀 속에서 외교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이게 본론 아니었나요? 본론인데 이제 진짜 본론이 예, 또 예. 있습니다. 이제 강덕구 의원이 지금 이제 현실 정치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이제 출사표를 던지셨죠. 예, 예. 공식 출마 기자회견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네 분이 경쟁을 하더라고요. 예, 예. 강덕구 의원 계시고 그리고 민병덕 의원, 예, 예. 그리고 이제 김성원 의원, 예. 그리고 문정복 의원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 네 분이 나오셨는데, 뭐 점잖으신 분이어서 제가 그냥 좀 짧고 간단하게 예,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자, 위원장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전망해 보시면요. 저는 그냥 마지막은 우리 당원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당원들이 지금은 결기 있는 도당위원장 그리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도당위원장 제대로 싸운 도당위원장 그래서 다음 대선이 앞당겨지더라도요. 경기도가 가장 중요한 광역자치단체입니다. 네. 저는 그 경기도에서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기도당이 승리의 도당으로 만들고요. 네. 그리고 변화의 도당으로 만드는 그런 선봉장 역할을 할 사람 누구냐? 저는 뭐 강득구라고 우리 당원들이 저를 선택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1등 하신다는 말씀이죠. 1등 한다라기보다도 좀 더 시간이 예. 남았잖아요. 예. 전 마지막 지금부터 고민의 시작을 하시는 거죠. 제가 사실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제가 우리 중앙당의 수석사무부총장직을 맡았습니다. 수석사무부총장으로서 마무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수석사무부총장이 제일 우리 재선위원급 중에서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원내 수석 부총무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온 거는 적어도 저한테 주어진 시대적 요구가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때 가장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거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0.73% 24만 7,077표로 차이로 졌을 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야말로 다음 대선 때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때 전 총선 제가 이기면서 강덕구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이런 적어도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경기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경기도에서 삼선 도의원을 했고요. 경기도에서 연정부지사를 했고 경기도에서 의장을 했고요. 그리고 원내대표를 했고 그리고 제가 연정부지사와 의장을 했을 때 31개 시군을 그냥 한 달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경기도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당의 큰 틀에 대한 비전과 고민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훈련하는 역할을 잘 해왔기 때문에 강덕구가 다들 훌륭한 분들이지만 적어도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는 강덕구만큼 적임자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당 후사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제 모든 것을 던지고 도당위원장 나왔습니다. 도당위원장 돼서 다음 지방선거 꼭 이기고 반드시 이기고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강덕구 역할 하겠습니다. 이번에 권리당원들이 이제 80%, 대의원이 2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원들의 힘이 굉장히 영향력이 커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당원들을 향해서는 어떤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계신지. 예.
저는 이번에 당원 당규 개정안의 핵심이 소위 말하는 당원 주권 강화였습니다. 네. 제가 장경태 최고 그리고 또 우리 김윤덕 총장 저 셋이 실무적으로 큰 틀의 당원 당규 관련 고민을 하면서 우리 당원들이 민주당의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당의 주요 정책 논의 결정 과정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의 큰 틀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여태까지 민주당이 그야말로 원내 정당, 다시 말하면 원내 국회의원 중심의 정당이었다면 이제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방향성에 대한 대전환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재명 의원이 우리 당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청래 의원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의 방향에 대해서 진작부터 주장을 해왔고요. 추미애 우원식 의원 포함해서 국회의장 선거가 하나의 계기가 되긴 했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당원 주권 강화라는 큰 틀의 당원 당규 개정을 맡은 실무 입장에서는 아주 보람되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당의 당원들이 당의 큰 틀의 현안 그리고 당의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방향성을 잘 아는 분들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 기존의 입장에서는 거목이었지만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판들을 만들어야 돼. 새로운 판들을 만든 분들도 당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경선도 그렇고 또 지난 경선 끝나서 총선도 당원들이 함께 모여서 당원들이 결기를 갖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총선이 민주당이 일당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제 나름대로 도당위원장으로서 선거 준비하는 원칙은 당원을 믿어라. 당원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당원들이 제가 지난 4년 동안 그리고 또 앞으로 강북구의 비전 또 큰 틀에서 강북구가 살아온 과정들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참 좋은 분들이지만 적어도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는 강북구가 적임자다. 누구보다 당을 위해서 헌신해왔고 누구보다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역사적 소임을 다 하고 있는 강북구의 모습 이 부분 속에서 강북구가 지금 이 시기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가장 적임자라는 것은 저는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원을 믿고 뚜벅뚜벅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얘기하고 공감을 얻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당원들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가 되는 과정이 민주당의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원 주권 또는 당원 중심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현장에서 그렇게 많은 활동들을 국회 내에서 하셨는데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알려서 당원들을 설득해서 도당위원장으로서 이제 역할을 다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당원들을 만나는 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주로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직접 또 그 이제 뭡니까 이제 지역위원회 같은데 방문을 해서 만나기도 하시나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선거 운동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부 전 지역위원회 개편대에 갔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만남을 갖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광화문에 나간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당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저를 상당 부분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는 저를 아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강북구가 열심히 싸우고 강북구가 국회의원 역할을 참 잘했는데 강북구를 상대적으로 그 우리 당의 숨은 진주구 법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당원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우려와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막상 거리로 나가고 뭐 이럴 때 보면 강북구를 아는 분들 그리고 강북구가 왜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현상도 중요하지만 저는 당원들을 믿고 그리고 역사를 믿고 그리고 민주당의 정체성 그리고 민주당의 여러 가지 현안 관련해서 결기 있게 싸운 강북구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믿음 그 속에서
저는 제 역할을 뚜벅뚜벅 해왔듯이 뚜벅뚜벅 선거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 더민주 혁신회의라고 있죠. 이해합니다. 예. 그 지난번에 이제 총선 과정에서 전국에 있는 혁신 후보들이 더민주 혁신회의를 만들고 이재명 이제 민주당 대표와 함께 뭔가 이제 그 국회의석을 200석 이상 달성해 보자라고 하면서 아주 민주당 내에 이제 혁신 운동을 주도했던 그룹인데 요즘 이 단체가 약간 문제가 있다 구설에 좀 올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그 광역자치단체의 시도당 위원장 경선에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이러면서 약간 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던데 더민주 혁신회의 원래 결로 보면 그 강덕구 의원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삶의 계획과 거의 비슷한데 뭐 이분들이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던데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강의원 상임대표랑 통화를 했습니다. 더민주 근데 혁신회의 전국 그런데, 대표죠. 예. 강의원 상임대표가 저한테 분명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민주 혁신에서 공식적으로 그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건 없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건 없다. 예. 그거는 본인이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강북구와 함께 본인이 나서서 강북구에 대한 얘기도 해줄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한번 우리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사실 더민주 혁신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뭐 그 생각에는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민주 혁신 처음 시작했을 때 태동기 때 누구보다도 현역 의원으로서 더민주 혁신회의와 함께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더민주 혁신회의 회원으로서 제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가 됐든 더민주 혁신회의를 폄하하거나 그리고 가치를 훼손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민주혁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더민주혁신이 추구하는 가장 큰 방향은 이재명 대표를 다음에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만들고 그리고 다음에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는 큰 비전 속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우리 당의 가치 그리고 큰 틀의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일상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민주혁신회의를 믿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원 대표가 밝혔듯이 저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 우리 도당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최고위원 선거 관련해서 분명한 더민주혁신의 입장이 저는 특정 후보 지지 않는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걸 우리 전 대표님이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갖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네. 분명히 그런 입장을 한번 전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더민주혁신에서 공식적으로 후보를 지지한다면 저는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후보를 사퇴한다. 그럼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뭐 특정 후보가 이것을 마치 그 단체가 지지한 것처럼 하니까 이제 선거가 약간 좀 볼썽사나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거는 더민주혁신을 그야말로 그 좋은 취지로 시작한 더민주혁신을 폄훼하고 훼손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직의 분열을 가져오는 거고요. 예.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그 입장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바람직한가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이라 그러면 저는 사퇴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민주혁신회의라는 이제 단체가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이제 개혁과 혁신 성향의 정치 단체인데 특정 후보를 지지했느냐 지지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민주혁신회의 같은 그런 이제 단체는 명확하게 당원들 앞에서 본인들의 공식적 견해를 밝혀서 그럼요. 이런저런 오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확실히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지금 경기도당의 역할이 우리가 보통 이제 서울시 중심으로 민주당이 움직인다 또는 경기도 중심으로 움직인다 뭐 이제 이런 또 호남 중심 정당이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고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면서 경기도당의 역할 사실상 이제 경기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다음 지방선거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경기도당의 정치적 위상은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경기도당이 민주당의 중심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예. 서울시당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경기도민이 1,340만 정도 되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000만도 안 됩니다. 예, 예. 물론 인구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총선 결과를 봐도 경기도가 민주당의 가장 중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선거 전략은 그렇습니다. 이긴 데에서 더 큰 표 차이로 이기는 것.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 민주당 도당위원장이 되려고 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입장을 떠나서 다음 절박감 때문에 나온 겁니다. 다음 지방선거 특히 대선에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기려면 경기도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그 심장부입니다. 이 심장부에서 도당위원장으로서 다음 대선에 대한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저는 그 부분에서 강득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적 개인적 입장이 아니고 절박한 마음으로 지난 대선에서 0.73% 24만 7,077표 차이로 제가 진 그날 통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평생 민주당을 해왔던 강덕구 입장에서 다음 대선에서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길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도당위원장을 생각했고요. 이번 총선에 이기면서 구체적으로 도당위원장에 대한 고민을 전 어느 정도 입장 정리를 하려고 했을 때 당에서 저한테 수석사무부총장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 수석사무부총장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강덕구가 수석사무부총장 하면 그 자리만큼 어떻게 보면 좋은 자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두세 번 TV에 나오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당의 인사와 재정이라는 부분 속에서 또 다른 공부도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또 보람도 있죠. 그러나 그 자리보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경기도당위원장을 했을 때 당의 기여도 그리고 지금은 단순하게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아류가 또 나온다. 이거는 강덕구가 민주당이 역사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 역사에 죄를 짓는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강덕구가 깨지더라도 도당의 모든 걸 걸고 도당위원장으로 역사에 최소한의 진빚을 갚을 수 있는 자리에 서고 싶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강덕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던지고 싶다. 이런 절박감으로 출마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기도당 위원장이 되면 이제 어떤 걸 지금 현재와 비교했을 때 뭔가 개선이나 개혁이나 변화의 이제 이런 물꼬를 트실 생각입니까? 저는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당원 주권 강화라는 큰 틀에서 예. 우리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우리 그 당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가고요. 그리고 교육과 연수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당원의 그 양적 확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당원들의 질적 담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원 학교 아니면 민주시민학교라는 걸 통해서 당원의 질적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 뭐 이런 부분 포함해서 31개 시군의 큰 틀의 민주당의 비전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걸 통해서 지금부터 2년 후에 지방선거, 3년 후에 대선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강덕구가 한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단체장 우리 이제 후보 경선할 때요. 예. 당원들의 참여 비중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 예. 전략 공천 가능한 한 배제하고 예. 당원들이 아예 그냥 전당원 투표 방식으로 뽑자. 이런 좀 더 혁신적인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당원 주권의 강화 그리고 단체장에 대한 경선 이런 부분 혹시 보관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번에 도당위원장 선거 관련해서 2대 8이잖아요. 네. 대의원 2 그리고 또 당원 8인데요. 사실은 그냥 다 당원으로 가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나름대로 뭐 일단은 2대 8로 상당 부분 줄어든 거죠.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들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구조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2대 8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는 뭐 당원도 한 표,
그리고 대의원도 한 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도 또 국회의원 선거 때도 이재용 회장도 한 표, 그리고 삼성 다니는 직원도 한 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당대표 선거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최고위원 선거하는데 뭐 5대5니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만 과거에 머물러 있던 거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당원 주권이라는 게 당연히 예를 들면 당원 주권으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지방선거는 원칙적으로 당원들한테 다 표를 돌려주고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러나 또 전략 공천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당의 그 공천에 대한 큰 틀의 원칙, 이런 부분은 중앙당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도당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은 도당위원장으로서 당원들에게 투표권을 표의 등가성이라는 입장에서 주는 게 제 나름대로 소신이고 원칙입니다. 늘 불편했던 진실 중에 하나가 이제 특정 지역의 단체장 후보를 정할 때는 국회의원들끼리 합의해서 이 사람 밀자 이렇게 갔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강두구 의원이 경기도당 위원장이 되면 그런 일은 거의 사라진다. 다만 예외는 중앙당에서 인재영입을 통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예외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당원 주권은 확실하게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시는 거죠. 원칙적으로 당원 주권 강화라는 것이 형식적인 수사 레토릭이 아니고요. 네. 실질적으로 효용감을 우리 당원들이 느꼈을 때 그 힘이 기반이 되었고 대선에 엄청난 힘이 그야말로 태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주권 강화라는 역사적 큰 흐름을 우리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다라는 게 대원칙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당이 달라진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그 당원들이 자발적 참여가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그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일당이 됐듯이, 저는 그렇게 했을 때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리고 태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국회의원 뭐 경기도 같으면 한 2~3명 정도, 많으면 한 4~5명 정도 있는 지역구에 광역단체장을 이제 국회의원 좀 빠지고 당원 중심으로 하자 이러면 당장 자기 권한을 좀 내놓는 것이어서 불편해하거나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국회의원 경선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게 제가 알기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지분을 갖고 있는 중진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면 몇 대 몇 나눠 갖고 그리고 그 공천 결정을 네. 하고 이런 구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선 제도 처음 도입했을 때 의원들 중에서 특히 중진 의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상당 부분 반발했죠.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반발하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는 원내 총무라고 불렸습니다. 당 총재가 지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님 될 때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었고요. 총재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국회의원 경선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원내대표 선거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인식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기득권이라는 거는 뭐 지키려고 하겠지만 그게 역사의 큰 흐름 속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권력은 분산될수록, 그리고 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 그리고 적절하게 균형감 있게 권력이 나눠지는 것, 경계하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야말로 민주당이 당원 중심 정당이 되는 거고요. 그 토대 하에서 다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저 강북구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구가 경기도당을 맡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당의 비전 그리고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강덕구 의원 말씀 들으면서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고 그 선거의 주인은 국민이다. 당내 경선이 있다면 당원들이 당연히 절대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경기도당 위원장이 되면 당원 중심주의 반드시 실현하겠다. 그것은 역사의 흐름이기도 하고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강덕구 의원이 경기도당 위원장이 된다면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말씀 여러분 잘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헌신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국민들과 만나는 강덕구 의원 응원하면서 오늘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고소의 전략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좀 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저는 민주당 평당원으로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평당원으로 시작해갖고 도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경선이라는 제도가 없었으면 도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을까요? 저는 상교대 노동자의 아들이고요.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서 20대의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자 시민 입장에서 네. 그리고 당원 입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살아오고 공부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당원 주권 시대 열고요. 그리고 강북구가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길 고민하다가 이제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하려고 합니다. 당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강북구와 함께 당원 주권 시대 열고요. 강북구와 함께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경기도당 그야말로 경기도가 제 역할을 해서 정권 교체 선봉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게 만들겠습니다. 강북구와 함께 경기도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데 당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합니다. 강북구 화이팅!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